우리 생활 전반을 둘러싸고 있는 미세먼지. 태아에게까지 예외는 아니다.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하은희 교수팀의 연구 결과 미세먼지는 태아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태아의 양쪽 머리뼈 둘레가 0.16cm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임신 3분기에는 미세먼지가 증가할 때마다 대퇴골 길이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임신 주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조산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영향이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2차, 3차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다. 특히 태반과 태아가 형성되는 1기와 태아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3기에 극심한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는다면 조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산모가 먼지를 호흡하게 되면 코털과 기관지에 있는 섬모에서 걸러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때 걸러지지 않는 미세먼지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나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든다. 이러한 현상은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양분이나 산소 공급을 부적절하게 한다. 그렇게 엄마가 흡입한 미세먼지가 결국 태아의 성장을 방해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태아는요, 엄마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것 이외에 태 내에서 그 장기들의 어떤 기능이 발현이 되고 그 장기들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태 내에서의 어떤 장기들이 적절하지 못한 환경에서 적절하게 그 최상의 기능을 갖게 그렇게 형성되지 못한다면 한 생명의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호흡기 쪽으로만 안 좋다고 생각을 했지, 초미세먼지가 혈관을 타고 태에게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걱정도 되면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야겠다 이 생각 드네요. 네. 온몸 구석구석 닿지 않는 곳이 없는 위력적인 미세먼지. 지난해 미국의 한 대학에서 미세먼지가 뇌에도 직접 들어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를 진행했던 교수를 직접 만나기 위해 미국의 로체스터 대학교로 향했다. 환경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군토 오버도스터 교수. 그는 미세먼지의 유해성을 오래도록 연구했는데 뇌는 치밀한 조직에 둘러싸여 병균이나 외부 물질이 침입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론이었다. 그런데 뇌에 직접 닿는 물질이 있다는 것은 의학계에 파장을 일으켰고 미세먼지의 유해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And so we found indeed that particles, these ultrafine carbon particles, when inhaled in a rat study, will travel up the olfactory nerve, deposit first in the nose, depositing there on the olfactory mucosa, we call it, and then the olfactory mucosa is connected to the olfactory brain, to the olfactory bulb in the brain, at the base of the brain, via nerves, sensory nerves, and these nerves cells are embedded in the nasal mucosa. So it's neuronal cells, but they're outside the brain in the nose. Yeah? And so the particles are taken up there and then travel along the nerve into the olfactory brain. 다시 말해 쥐 실험 결과 밝혀낸 경로는 이렇다. 우리 몸속에 들어온 먼지의 대부분은 각종 섬모에 의해 걸러지지만 섬모의 거름망을 피하는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거름장치 섬모를 통과한 미세먼지는 후각신경을 타고 뇌 전두엽에 도달한 뒤 백질이라는 뇌의 연결 구조물을 통해 뇌 전체로 퍼지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염증은 행동기능 장애뿐 아니라 각종 뇌질환의 원인이 된다. 먼지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호흡을 통해서 깊은 영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이고, 그런데 최근에 나노 사이즈의 먼지나 울트라파인 파티클이라고 불리우는 먼지들이 대부분 폐
포 이상을 들어가서 즉 세포 벽을 직접 통과하는 현상들이 과학적으로 이미 3, 4년 전부터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더욱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1등 청정 국가로 알려져 있는 스웨덴. 역시나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한데 스웨덴 인구의 30%가 여러 종류의 알레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När det gäller till exempel dammsugare så måste de klara små partiklar som är 0,3 till 0,5 mikrometer. Och det är väldigt små partiklar. Så att om man menar på att man måste ställa hårda krav på de här dammsugarna med filter, att det ska vara täta dammsugare så det inte kan läcka och så vidare. Det är ett sätt att jobba med det så att de tar fram de här kriterierna och det beslutas sedan av vår förbundsstyrelse då som bestämmer att det här ska vi anta de här kriterierna och så vidare. 스웨덴은 천식 알레르기 협회에서 청소기기, 침구 등 알레르기와 관련된 생활용품을 인증하고 있다. 그 인증 기준이 워낙 엄격해 세계적으로 권위적이다. 스웨덴 천식 알레르기 협회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은 한 청소기 업체를 찾았다. 과연 얼마나 철저하게 먼지에 대응하고 있을까? 대규모 먼지 연구센터에서 청소기의 성능 테스트가 한창인데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기의 성능은 크게 두 가지다. Exactly, and it's very important to suck in the dust because that's where it starts. You must suck in the dust, and you should suck in as much as possible. And then of course you need to keep it in the cleaner. And this I think people are maybe less aware about. But that is very important, and the most tricky thing there is to keep the finest particles. And to obtain this, it's important to build sealed systems. 제조사가 다른 4개의 청소기의 흡입력을 비교해봤다. 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흡입력은 청소기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성능이다. 비교 결과 흡입력에도 작지만 큰 차이가 있었다. 미세먼지의 흡입을 돕는 강력한 모터는 청소기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흡입한 이후 더 필요한 중요한 기술이 있다. 바로 먼지가 다시 빠져나가지 않도록 밀봉하는 것이다. First of all, you need to have a good filter. It's about getting all air through a good filter. And the easiest way out is not always the filter. It can be, if we have a small gap here in our ceiling, the air will choose to go that way because it's easier. 흡입된 먼지가 다시 방출되면 미세먼지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원리다. 때문에 먼지 방출량 제로를 위한 기술 연구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기준치인 PM2.5보다도 훨씬 작은 0.3 마이크로미터의 먼지까지 잡아내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한창이다. 실제 배출량을 테스트해보기로 했다. 먼지를 흡입시킨 뒤 청소기의 배기구 앞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놀랄 만큼 올라가는 미세먼지 농도. 대부분의 청소기가 작동될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결과다. 먼지를 흡입했으면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먼지의 배출량이 늘어나는 것. 청소기의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다. 그러나 이 제품의 측정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흡입된 먼지가 방출되지 않는 것이다. Well, for us, it's of course very important to get as low as possible when it comes to particle emissions. And we can work on much lower levels than the 2.5.
And that's also regulated in the new labeling coming from the European Union, that they specify how good the machines are, measured in a standard way, so that the consumers can judge when they go out and buy a vacuum cleaner, which one is the best when it comes to emissions or particles. 스웨덴의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은 가정에서도 이어진다. 실외 공기뿐 아니라 가정 내 공기 관리에도 철저한 스웨덴 사람들. 이 주부 역시 하루에 2-3번 청소를 하는 것이 습관처럼 자리 잡았다. 이들에게는 청소에 앞서 환기를 하는 것이 몸에 밴 청소 수칙이다. Lite korsdrag. Måste vi. Den var lätt den gången till. Jämfört med vår. Vill du prova den här då? Här. Så. Dammsug. 우와. 이렇게 함께 청소를 하는 곳에도 자유로운 분위기. 청소기 작동 시 먼지 발생을 걱정하지 않은 모습이다. Jag är ju själv allergiker, så det är något jag tänker på när jag köper en produkt, att det ska vara en bra produkt som håller kvar dammet in i dammsugaren. 아직은 미세먼지의 무방비 상태인 우리 아이들. 특히 교실 내 미세먼지를 막는 방법은 없는 걸까? 전문가들은 청소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청소를 깨끗이 하고 물 청소를 통해서 먼지가 존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고, 당연히 청소 시에는 마스크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들이 필요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 시 꽁꽁 닫아놓은 창문. 환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차량 통행과 시간에 대한 것들을 잘 배려를 하셔서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 2회 이상은 환기를 해 주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실내 오염물질들이 실내에 계속 축적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당연히 청소 시에는 무조건 환기를 양방향으로 해서 오염물질들이 많이 발생되는 시간대의 환기를 최대한으로 늘려주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자기 자리는 자기가 청소하고 가고요. 나머지는 제가 해요. 청소도 교육활동이니까 하기는 하되 이제 짧은 시간에 마치고 나머지는 제가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소할 때 뭐 환경적으로 좀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건 그런 건 없고요. 아이들이 그 먼지를 갖고 나오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생활했어. 그럼 막 다 놀래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아이들이 말하고 그러더라고요. 미세먼지의 습격은 점차 강력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너무도 무방비 상태였는데 미세먼지로부터 적어도 학교만큼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학교 주위에 도로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도로로부터 이제 자동차 오염의 어떤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등굣길에 어떤 통행을 제한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그 승용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교실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는 어떤 주차를 못하게 한다든가, 이래서 어떤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1차적으로 교실까지 도달하는 거리를 멀리함으로써 우리가 보호할 수 있게 되겠고, 2차적으로는 이제 교실 안에서 우리가 환기라든가 하기 위해서 창문을 여는데, 이런 시간들을 저희가 오염이 낮을 때 환기를 시키고, 그다음에 오염이 높을 때는 창문을 닫고, 필요 시에는 이제 선풍기를 튼다든가 해서 어떤 그 열적인 어떤 그 환경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명의 이기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병들고 있다.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의 환경권은 어떤 순간에도 보장받아야 할 권리.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어른들의 해안이 절실한 때이다.